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26번째 시간 지역화 전략 그리고 지리정보 파트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지리 첫 단원에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파트가 간단히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세계화 시대 속에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살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을 우리가 지역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지역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 중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지역화 전략 4가지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서 문제를 풀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역화 전략. 자,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앞에 그 지역 이름을 네이밍해서 자, 파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걸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요. 지리적 표시제. 자, 특산물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도 홍보하고 특산물도 많이 팔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게 보성 녹차가 있죠. 자, 그리고 홍차가 유명한 게 인도의 다르질링. 자, 다르질링 홍차. 자, 요거 인도의 지역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커피 앞에 나라 이름이나 커피 산지 이름이 붙은 것도 많죠.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커피. 자, 그리고 뭐 치즈 앞에도 지역 이름이 붙는 게 많습니다. 자, 우리 피자에 넣는 모짜렐라 치즈 있죠. 모짜렐라 치즈. 자, 이게 이탈리아 동네 이름입니다. 자, 까망베르 치즈. 이거는 프랑스의 동네 이름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자, 특산물 앞에 지역 이름을 네이밍하는 전략. 이걸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전략이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전략. 지역 브랜드화 전략. 자, 국가나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 전략. 그래서 그 지역을 매력 있게 보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I love 뉴욕이죠. I love 뉴욕. 자, 그리고 또 성공적인 지역 브랜드 중에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 있잖아요. 암스테르담의 도시 브랜드가 I am 스테르담이야. I am 스테르담. 나는 암스테르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홍보해서 그 도시를 브랜드화 시켜서 홍보를 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뭐 베를린의 비베를린, 그다음에 코펜하겐의 오픈 포유, 뭐 이런 것들도 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장소 마케팅. 자, 그 장소, 그 지역을 매력 있게 포장해서 홍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매력 있게 포장하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건축물 가지고 그 지역을 계속 홍보하는 거야. 파리는 에펠탑 개선문으로 홍보를 하겠죠. 자, 그리고 문화유산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인물이 태어난 곳이다 그러면 그 인물과 관련돼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 인물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자, 혹은 뭐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같으면 영화 촬영지다 이러면서 또 지역을 계속 마케팅하는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다국적 기업이 쓰는 전략인데, 자,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 자, 다국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표준화 전략을 추구를 해요. 자, 맥도날드 가면 똑같은 매장 분위기에 똑같은 메뉴. 뭐지? 햄버거 빅맥 시키면 감자튀김 나오고 콜라 나오고 이렇게 세트해서 우리가 받아서 먹고 이제 하는 거잖아. 근데 패티 종류는 나라마다 조금씩은 바꿔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맥도날드가 진출했는데 소고기로 패티를 만들면 인도 사람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힌두교니까. 자, 그래서 그 지역 특화 메뉴를 만드는 것들. 맥도날드에 자, 나라별 메뉴, 국가별 메뉴,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현지화 전략이에요. 그리고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서 현지화 전략을 한 게 맥딜리버리야. 맥딜리버리. 자, 우리나라가 맥도날드 전 세계 최초로 배달이 시작된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특성에 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우리가 현지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다국적 기업이 그 지역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끔 자, 약간의 전략을 바꿔서 자, 표준화해서 약간 그 지역의 특화 전략을 맞추는 걸 우리가 현지화 전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4가지 용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자, 지역화 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 수능 1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가해 사례인데, 자, 지역화 전략. 자, 가해 사례인데, 포르투갈 도시 포르투를 상징하는 독특한 파란색은 이 지역의 유명 도자기 타일인 아줄레주의 색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색을 활용하여 포르토를 도안하여 도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사용했대요. 요건 뭐야? 그 지역의 브랜드를 만든 전략이지.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죠. 자, 4번이나 5번이 답이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나의 사례는 모짜렐라 다부팔라 깜파냐 치즈. 그래서 이탈리아 깜파냐 지방의 지역 이름을 붙여서 특산물을 파는 전략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지리죠. 표시제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지역화 전략과 관련된 용어 4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정리할게 지리 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리 정보는 선생님이 적어놓은 요 4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지리 정보의 종류입니다. 자, 지리 정보의 종류 첫 번째 공간 정보가 있어요. 자, 공간 정보는 그 장소, 그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자, 두 번째 속성 정보가 있어요. 자, 속성 정보는 그 지역의 특징과 관련된 겁니다. 특성.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도 경도가 나와 있어. 이건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니까 공간 정보죠.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종교를 설명해. 그럼 종교적 특징이잖아. 이거는 속성 정보죠. 그 나라의 기후 특징, 뭐 지형 특징, 뭐 산업의 특징, 뭐 이런 것들 특징과 관련된 건 다 속성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 정보는 그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 다른 장소와의 관계, 세계지리니까 다른 나라라 쓸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 관계라든가 뭐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리 정보가 제시되면 셋 중에 뭔지만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지리 정보 수집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문헌 조사가 있어요. 자, 문헌 조사는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내 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현지 조사가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한다. 그래서 야외 조사라고도 해요. 현장에 직접 간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인공위성 영상이나 항공사진이 대신해서 조사를 많이 해줍니다. 이런 조사 방식은 원격 탐사라고 하죠. 원격 탐사. 시험 문제에는 이 원격 탐사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쓰는 몇 가지를 기억해 줍니다. 자, 먼저 원격 탐사 최고 장점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조사할 수 있다. 자, 이게 최고 장점이고요. 그리고 넓은 광범위한 범위의 지역도 조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주기적인 변화 모습도 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들이 이제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원격 탐사가 만능은 아니에요. 모든 지리 정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뭐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격 탐사로 조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격 탐사로 조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요거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통계지도의 종류인데 통계지도 종류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정보를 어느 통계지도에 그리는 게 적합할까라는 것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통계지도 중에 점으로 찍어서 분포를 묘사한 지도가 점묘도죠. 그래서 이 점묘도는 단순한 분포를 나타낼 때 씁니다. 자, 단순한 분포.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등치선도. 자, 등치선도는 자, 같은 수치가 나타나는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 우리가 등치선이라고 하고 주로 연속적으로 통계 수치가 나타날 때, 연속적인 수치가 나타날 때 등치선도로 그립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온이죠. 자, 기온은 위도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낮아지니까 이 등치선도로 그리기 가장 적합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유선도. 자, 유선도는 화살표로 그리는 지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화살표로 그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이게 이동한다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이동과 관련된 지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제적 인구 이동이라든가 석유의 이동, 석탄의 이동 같이 물자의 이동 같은 것도 다 유선도로 그립니다. 자, 네 번째 단계 구분도가 있고, 자, 다섯 번째 도형 표현도가 있는데, 자, 단계 구분도는 국가별로 통계 수치 하나를 조사한 다음에 등급을 나눠서 색깔을 칠하는 지도입니다. 자, 여기는 등급 구분 후
등급 구분 후 그 등급에 맞는 색이나 음영을 칠하는 지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계 수치만 한 장의 지도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을 그냥 그 나라에 칠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도형 표현도는 원으로 그리기 때문에 자, 여러 개의 통계 수치를 함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다. 그러면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식으로 자, 여러 개를 한 장의 지도로 그릴 수 있다는 게 도형 표현도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통계 수치를 어떤 통계의 지도로 그릴까? 자, 요거만 여러분들 잘 연결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지리 정보 체계가 있는데 이 지리 정보 체계는 지리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검색해서 자, 이 조건을 검색한 걸 모아서 중첩 분석을 해. 자, 그러면 최적 입지를 찾아줄 거잖아.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최적 입지를 선정해 봐라. 너희들이 스스로 선정해 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료에 조건과 그리고 지리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최적의 장소를 찾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점수를 계산해서 최고점이 나오는 곳을 찾아라 그러면 나와 있는 점수대로 그냥 더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지리 정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자, 관련된 문제. 올해 6월 모평,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평이에요. 작년 6월 모평 6번 문제. 자, 먼저 기억에 공간 정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기억 선택지에 이집트 카이로의 인구 규모는 인구 특징이니까 요거는 공간 정보가 아니고 속성 정보가 돼야 되죠. 속성 정보.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원격 탐사 기술이 활용된다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남극 대륙 빙하 면적 변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빙하 면적이 얼마나 바뀌는지 인공위성 영상이 알아서 찍어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지리 정보를 컴퓨터로 분석한다. 이 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요거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중첩 분석하는데 활용이 되죠. 그러면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최근에 지리 정보 시스템이 일상에도 널리 활용된다. 자, 이게 영국 런던의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자, 요게 지리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버스를 위치 추적하면서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 라는 걸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버스 운행 시스템 같은 게 대표적으로 GIS와 그다음 GPS가 결합된 기술인 거죠. GPS는 위치를 찾아주는, 위치를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GIS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자, 리을도 맞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6월 모평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가나 국가의 지리 정보 검색 결과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나 두 나라를 찾으면 좋은데 자, 못 찾겠으면 그냥 내려가서 선택지부터 확인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나라 안 찾아도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된다 그랬어. 자, 인구 밀도는 그 지역의 인구 특징을 나타내는 거니까 속성 정보 맞죠? 자, 2번에 니은의 인공위성 영상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요거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죠. 자, 2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가의 해안은 인도양에 접한다. 요거는 위치를 좀 잡아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 하자고. 자, 3번은 자, 4번을 먼저 해볼게. 나의 지리 정보에서는 대체로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야간 비대너지 양이 많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인구 밀도가 높은 게 까만색이잖아. 까만색일수록 자, 야간 비대너지는 흰색이 많음이지. 그러니까 요거 인구 밀도 높은 데가 많잖아. 자, 여기도 인구 밀도 높은 데가 비대너지 양이 많잖아. 자, 그러면 4번 맞습니다. 자, 5번 해볼게. 자, 가는 아프리카, 나는 오세아니아에 속한다. 여기서 3번, 5번이 이 나라의 위치를 좀 잡아야 돼요. 근데 나라를 정확하게 찾아라고는 얘기 안 했고 그냥 인도양에 접해 있니, 아프리카에 있니, 오세아니아에 있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요 중에서 확실한 거 위주로 자, 여러분들이 먼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5번에 나를 볼게. 오세아니아에 속한다 그랬거든, 나가. 자, 그런데 오세아니아는 다 남반구에 있잖아요. 호주나 뉴질랜드가. 자, 그런데 나의 위도가 북이 25도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나가 절대 오세아니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5번. 그래서 여기서 가나 나라를 안 찾아도 자 위치를 잡아주면 대략적인 위치만 잡아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가 오세아니아인지 아닌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가가 아프리카인지 아닌지도 볼게. 가가 아프리카인지 아닌지. 자 위도가 10도면 아프리카일 수 있다. 자 그런데 경도가 80도잖아. 80도. 자 그러면은 동경 90도가 인도 동쪽 방글라데시를 지나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남부아시아 정도의 어디지 아프리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나가 오세아니아도 아니기 때문에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에 가의 해안은 인도양에 접한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자고. 자 가의 해안은 인도양에 접한다. 이게 경도가 약 80도니까 동경 80도니까 이게 인도양에 접한다. 자,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위도 경도 잡는 건 선생님이 심화 3강, 자, 마지막 강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라는 스리랑카였고, 자, 나나라는 대만이었는데, 요거 정확하게 못 찾아도 정답은 5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계지리 벼락치기 26번째 지역화 전략과 지리정보 파트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자,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의 기본 강의는 26강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심화 1, 2, 3강은 자, 인구 문제, 심화 문제 풀이, 기후 문제, 심화 문제 풀이, 그리고 위도 경도 찾아서 푸는 어려운 문제 풀이하는 심화 문제 풀이까지 해서 총 심화 문제 풀이 강의를 3강을 더 업로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여나 나는 완전 노베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26강까지 계속 좀 복습을 해주시고 나는 더 높은 등급을 향해 달리겠다 자, 하는 친구들은 심화 1, 2, 3강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